현재 지금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가 상황 속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더라도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항공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완 대책을 가져올 것이냐, 소위 말해서 지난한 갈등, 지난한 토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개혁까지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올해 도정 운영 핵심 키워드로 오영훈 지사가 이제 과감히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아주 좀 좋은 말씀이고 약간 듣기에도 뭔가 좀 격이 있어 보이고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갈 소지가 있다. 불충분하지 않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제주는 많은 현안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인 만큼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출연해 주셨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안 참 많습니다. 앞서 얘기해 준 것처럼 2025년 한 해가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했고 그 선결 과제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강행하자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 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2026년 7월 출범이 가능할까? 예.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안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국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다. 최소한도 6월까지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초의원과 강력의원들에 대한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6개월 전까지는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2월 달에는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선거구 획정과 기초와 강력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딱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들이 상충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논의와 공청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5월 내지 6월은 주민투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출범하는 것은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의원입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의원입법도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예. 현재의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과연 제주라고 하는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문제를 법률로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즉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가 정상화된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 좀 듣고
저도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예. 없는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주민투표 추진이 그렇게 좀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설득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도, 굉장히 좀 약간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쉽게 그 수용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탄핵 정국이라는 아주 좀 중대 변수를 이렇게 좀 맞게 됐습니다. 아까 양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6월까지 실시는 저도 뭐 좀 약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가능한 그 경우의 수가 있다면 바로 그 뭐 한 1월 중에 예. 그 탄핵 심판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 60일 이내인데 그럼 한 3월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 좀 늦으면 약간 4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예. 그 대선이 실시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좀 내각이 구성되고 바로 국정이 안정화될 경우에 그러면서 바로 그 장관이 주민투표를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아마 좀 초고속으로 좀 서두르면 예. 좀 6월 전후에서 아마 가능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시나리오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약간 초고속인데요. 전국이 좀 굉장히 예. 속도전으로 좀 빨리 가야 된다는 이 예. 전제하에서 아마 지금 전국이 흘러가는 이 상황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오영훈 지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작년 연말에 원래 그 언론사 신년 대담을 작년 연말에 그 미리 이렇게 좀 했는데 이때는 좀 그래도 좀 끝까지 한번 정부 부처와 이렇게 좀 협의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잠깐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그 올해 그 새해 들어서 1월 1일 돼서 그 신년사 나오는 거나 그리고 1월 2일 도청 시문식 때 이렇게 그 발언 내용도 이렇게 보면 전혀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에 대해서 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오지서 그 본인도 2025년이 정말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발언을 안 한 걸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 그 봉착했다라는 것을 좀 알린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예, 우리 네, 저는 뭐 현실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그 도청에서 마련했던 스케줄대로 가기는 힘들다. 예.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특히 뭐 양 원장님께서도 제주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세미나도 했고 토론회 뭐 등등 해서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제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를 분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예. 호흡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월에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꾸려지고 뭐 장관이 임명된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게 확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제주가 그리고 행안부에서 중간에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게 보완해와라 뭐 자꾸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보완을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좀 여유를 갖고 좀 더 특히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더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흡 조절, 시간 촉박하면은 2026년 시행을 좀 뒤로 늦추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30년 시행한다. 지금 다 2026년에 한다고 지금 공표한 마당에 뭐 절차를 지키고 뭐 긴 호흡을 갖고 2030년에 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 중단된 게 아니고 예. 국가의 혼란 상태, 탄핵 정국, 그 다음에 행안부의 장관 공백, 대행 체제.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는 그렇지 않아도 이 주민투표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는데 무의사결정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솔직히 도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더라도 도민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30년을 좀 늦춰서 출범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위에서 제기한 3개의 구역을 먼저 행정시 체제로 한번 운영해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었을 때의 사부 배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그런 것들도 현재 우리 법 체제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2030년에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도 도민들을 위하거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나쁘지 않는 대안이 아닌가. 지금 현재 도민들은 충분하게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체제 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사무 배분을 이미 뭐 어느 정도 정했으니 그런 내용들도 있고 지금 약간의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3개 시 체제를 2개 시 체제를 3개 시체로 운영을 해보면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문제 있다면 2030년에 만약에 지행될 때는 새로운 구역에 대한 조정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오히려 선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 생각도 물론 비슷은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무리해서라도 일정을 굉장히 좀 빨리 가져 나가면서 2026년 7월에 출범시키느냐 아니면 한 템포를 조금 약간 늦추면서 2030년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이 2가지인데 물론 저는 현재 아까 양덕순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2026년 당장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 준비가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선거구 획정 얘기도 했는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있어갖고 또 정수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지금 45명의 도의원을 얼마까지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기초의원을 둔다면 기초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7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명, 15명까지 할 것인지 이것도 도민의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2번째 아까 행정구역 양 원장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3개 구역을 도민 공론화를 거쳐서 도민의 합의된 결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아직은 좀 3개 물론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좀 권고 아니고 또 우영훈 지사가 수용한 아니긴 하지만 3개 구역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점 등을 이렇게 좀 감안할 때 2026년 7월 주민투표가 약간 늦춰질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6월까지는 성사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는 2026년 7월 이 카드는 사실상 좀 마음을 약간 비우고 2030년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 목을 매달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게 처음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적됐던 부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참 이게 또 과거 얘기를 또 꺼내는 거지만 용역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주연구원이나 또 이제 도청 실무팀에서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또 잡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체제를 갖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도가 지금 하나 계속 우려되는 건 과연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늘 의구심을 갖고 있고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찬성 쪽의 의견은 도출이 돼 있고 또 행정체제 개편 협의회가 해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지금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은 많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 그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오영훈 지사께서 얘기했던 집단 지성의 또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어차피 지금 또 현 상황, 대한민국 우리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정국을 봤을 때 사실상 힘들다고 봤다면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꾸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조금 더 연구를 더 하고 조금 더 실전에 대한 연습을 거친 상태에서 이거를 완벽하다라는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거를 갖고 들어갔을 때 아까 양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의 공감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시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 시기를 이제 변경 발표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뭐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제주도는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양 원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네. 이게 제주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 있는 지금 비상시국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진짜 극한 대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솔직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닌 다 외부에서 나오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오히려 도민들께서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시기를 늦추겠다라고 아예 저는 발표해버리는 게 깔끔하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기자들, 저희들 언론들은 좋습니다. 이거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뭐 해라, 예. 뭐 매 하고 도청에서도 뭐 지사부터 시작해서 이걸 담당하는 분들은 계속 이 고민을 할 텐데 오히려 좀 담대하게 발표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게 저는 그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민선 8기 도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도민과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변경에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명분과 이유가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현재 상황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 추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상황 속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고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상황 속에서 연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현재까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솔직하게 맞아요. 이렇게 좀 털어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을 지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까지도 제시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약간 급한 면이 있고 좀 더 이 전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한번 이렇게 기다려 본 다음에 차후 로드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입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 또 밤새도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최근에 항공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정상 추진될까에 대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원장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2024년 9월에 네.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고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국책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국토건설교통부는 현재
환경 영향 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무한 공항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공항에 대한 안전 문제,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같은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행정학자로서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앞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새로운 정부가 원점에서 이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지가 된 이상 그런 것들을 번복하는 것은 쉽은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주 제2공항 그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2025년 한 해는 일단 절차는 그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당장에 절차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일단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등장했다. 하나는 그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기 참사라는 이 변수가, 이 두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이게 제2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좀 도민사회에서도 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첫 번째 그 탄핵 정국의 변수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극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일단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아마 1월 중에 일단 용역업체도 다 선정됐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착수가 이렇게 좀 되면 바로 좀 우리가 좀 평가 항목에 대한 논의도 아마 빨리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약간 좀 변수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길 개연성이 있는 거는 조기 대선입니다. 아까 양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만약에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선다면 당선인이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선인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이미 국책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게 약간의 변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지금 오영훈 지사는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5가지 의혹 중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이 불안감이 해소가 돼야 제2공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아마 최대 키를 이렇게 좀 쥐고 있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 추진이란 게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설립을 공사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면 제2공항은 아까 양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시가 됐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에서 봤을 때 제2공항은 건립은 시작이 된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스케줄. 국토부가 당초에 발표한 그 스케줄대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제 제주도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5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5개가 전부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기 참사 과정에서 한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특히 그 성산의 철새 도래지 문제가 처음부터 제2공항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완 대책을 가져올 것이냐, 또 어떠한 이제 어떻게 철새도리를 옮길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내지는 논의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진행이 되면서 찬반에 또 갈등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조금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난한 갈등, 지난한 토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완전 개항까지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걸 가정한다면 올 상반기 중에는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토부와 지방항공청이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를 제출할 테고 제주도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협의회는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대표로 참석하게 됐는데 논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한가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할 것이고 어떤 정도의 범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찬성과 반대측이 균형적 동수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향평가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 범위나 항목을 선정안에서 큰 갈등 요소가 까지는 생각보다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까 이야기한 조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외로 합의가 더 쉽게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 자체가 그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큰 갈등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더 충실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이 나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그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환경 영향 평가 아마 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갖고 아마 가장 그 큰 하나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에서 일단 평가 항목만 잘 합의해서 정리만 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약간 좀 속도감 있게 절차가 이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협의회에 참여하는 그 지역 주민 대표, 아까 사회자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을 추천할 것인가, 즉 찬성 측에서 할 것인가, 반대 측에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보면은 그 이 원장이 그 지역 주민을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지역 주민이냐면은 그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성산읍 지역 주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주도 뭐 다른 뭐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굳이 성산읍이 아니더라도 제주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는 찬성 측에서 추천할 것이냐 반대 측에서 추천할 것이냐 뭐 공평하게 하려면 두 분을 추천하는 게 가장 아마 원만한 약간 균형을 이루는 이런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지역 사람을 추천할 것이냐의 두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등봉 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 때 공익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 공익 소송에 그 제기된 내용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때 이 원장 그것도 전혀 그 오등봉 공원과는 관계가 없는 약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그 위원장을 지역 주민 대표로 했는데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니냐면서 소송도 제기했고 또 감사까지도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 청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공익소송도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은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오등봉공원에. 그 논리가 그대로 제2공항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성산읍 지역, 성산읍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서 해야 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논란이 될 게 환경영향평가 심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특히 지역 주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성산읍 주민 이게 저도 전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성산읍 주변 주민들에서는 좀 찬성적 의견이 높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쪽 의견이 높은데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지역 주민 대표를 성산읍 주민으로만 집어넣었을 때 제주 다른 지역에서 그 주민 대표의 대표성 부분을 분명히 제기할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협의회에 다른 분은 제기하고 지역 주민 2명을 집어넣는 구성하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 논란이 끝나고 난다면 오히려 양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평가 항목 설정이라든지 그 이후 절차는 오히려 순탄하게 갈 거라고 보이는데 이 2명을 누구를 위촉하느냐 이 부분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고 그 과정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제대로 절차적 타당성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오영훈 지사가 최근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도정 운영 핵심 키워드로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과 창조적 진화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얼핏 들어보면 일반 사기업에서 많이 좀 들을 법한 단어이기도 한데 오영훈 지사가 이제 과감히 제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공직사회 운영에 좀 불만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 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직의 운영의 틀도 많이 바꿨고 발전의 운영 패러다임도 기존의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로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경직됩니다. 이 경직된 상황 속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접근을 통해서 제주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권위적 조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가 제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동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영훈 지사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주 발전의 충추 동력적 역할을 하자.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적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먼저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는 조금 물론 아주 좀 좋은 말씀이고 좀 약간 듣기에도 뭔가 좀 격이 있어 보이고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어떤 구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불충분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우리 도민들이 그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약간 후속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지고 지금 키워드만 제시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수평적 조직 문화로 전환.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수직적 체계를 수평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럼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과연 수평적 조직 문화로 개선이 가능한가?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하위직 MZ세대인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팀장과 과장을 건너뛰고 국장님과 예를 들어서 현안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부지사님과 토론을 한다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게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게 뭐냐면 조직 개편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국만 놔두고 그럼 아예 팀, 이걸 다 폐지하고 좀 역할로 국 이하에서는 전부 직원들이 하나의 자기만의 그 미션을 갖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재배분하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만이 사실 수평적 문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말로만 수평적 문화다 이런 그 외침으로 공허한 외침으로 갈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진화라는 그 말, 물론 집단지성을 통해서 창조적 진화로 이렇게 진화라는 이 결실로 가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우리 오영훈 지사가 자주 써왔던 말 아닙니까?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 동부하수처장 갈등 문제 해결 전부 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사실 손에 잡히는 거,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건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실효성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윗선 소위 국장님 이상의 분들은 보통 윗선들은 어떤 생각 같냐면 MZ 세대 공무원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하면은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과 마치 소통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 플랫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내지 행사에서 행하는 것이지 진정한 소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들은 만약에 전체 부서 워크숍을 갖는다면 말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을 준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가서 이 워크숍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고 가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참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 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영훈 지사님의 그 얘기 굉장히 좀 좋은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좀 약간 실천력은 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 지사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조적 진화를 꺼내실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앙리 베르그송이 책 제목이 창조적 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과학을 넘어서서 인간의 의식과 창조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그 내용인데,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과연 집단지성이 뭐냐라는 저희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거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이제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도구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창조적으로 가겠다라는 의도에서 새해의 화두로 꺼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조직 문화, 아까 윤 대표께서는 조직 문화, 과연 지금 우리의 조직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느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세대들과 그 사이에 그래도 저희들이 20대 때와는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도 저희 애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이 꼭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SNS,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도 얘기를 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조금만 더 나온다면 이게 현실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직 문화가 변화할 수 있고 그게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우려되는 건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사고로 흘러버리지 않을까. 아까 윤 대표께서 얘기하신 상위 직급에 있는 분들이 내 얘기가 맞은데 니들이 내 얘기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밑에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고 닫아버린다면 이 지사의 얘기는 한낱 허언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열린다면 오히려 지사회가 던진 이 화두는 올해 제주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남철 국장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방송 초반에 올해가 제주도의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저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단어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코노미, 아토노미를 합친 SEA, C라는 단어를
제주도가 조금은 추진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가 제주도가 진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전국이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파국의 끝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전국이 안정되어 그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들이 좀 활발히 좀 추진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아나길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그 민선 8기 도정의 임기가 1년 6개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부터는 도정의 성과를 좀 더 구체화하고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렇게 끌어내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막중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제주연구원의 그 역할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제주연구원에서도 좀 도정이 발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덕순 원장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윤 하겠습니다. 대표의 말씀을 제가 가슴속에 새기겠고 도민들이 더 나은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세계가 불예측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의 재등장과 퍼스트 아메리카,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지,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 역시 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한 2025년 되기를 바라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 해결, 더 나은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주연구원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통해서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은 지혜와 재생, 변화를 상징합니다. 푸른 뱀처럼 유연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움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현안과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처럼 지혜롭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